네, 우리 기본 개념 9번 39페이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를 보시기 전에 41페이지를 먼저 보셔야 되겠네요. 41페이지에서도 3번 문제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보기를 보시겠습니다. 12년에 걸친 이승만의 장기 집권은 권력의 부정부패와 그로 인한 많은 사회 모순을 낳게 되었다. 불의한 현실을 장악한 민중들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감정이 폭발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3.15 부정선거였다. 4.19 혁명은 이런 배경 속에서 촉발된 사건이었다. 민중들은 마침내 부정한 권력에 맞서 치열하게 저항했으며 군경은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선량한 민중들이 희생되는 비극이 벌어졌죠. 4.19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4.19 혁명의 정신은 당연히 계속 계승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글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4.19 혁명의 좋은 정신뿐만 아니라 혼란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까지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뭐랄까요, 뭐 중립이라고 보긴 좀 그렇습니다만 둘 다 다루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39쪽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날씨였으나 시내의 풍경은 4.19 혁명 때니까 시위대와 군경이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것도 긴장된 분위기일 거예요. 우리가 전에 낯선 도시에 막 닿았을 적에 많은 서먹서먹한 인상을 우리에게 줄 만큼 바뀌어 있었어요.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 거는 국가가 건립된 이후에 처음이에요. 우리가 이제 47년에 대한민국 건국을 했다고 하니까 그 이후로 이렇게 대규모 시위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거리마다 도열해 있으며 곳곳에 바리케이트 요거 세모하시고 뭔가 좀 억압적 분위기가 느껴지죠. 더 이상 시위를 하지 말아라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밑줄 아세요? 불타버린 건물들 탄 흔히 남아있는 포도라고 되어 있네요. 포도가 뭐야? 설마 그레이프? 대포할 때 그 아, 그 포자 아니고요. 포장 도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타버린 건물, 그 다음에 총탄 그런 흔적이 남아있는 거리.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혁명의 비극적 단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원이 뭐라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자, 그 포도에서 우리는 마치 전쟁에 한바탕 휩쓸고 지나가기라도 한 듯한 느낌이었다. 그래서 태양은 더욱 뜨겁고 하늘은 더욱 맑고 푸르게 느껴졌다. 사람들은 무관심한 표정 속에 흥분을 감추고 있었다. 서로들 경계심을 풀지 않으면서도 비상시의 사람들답게 네모 쭉 하세요. 날카로운 호기심과 분노.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왜 분노를 했느냐? 부정선거를 했으니까. 불의, 올바르지 못한 현실과 여기 이제 분노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왜 날카로운 호기심이야? 뭐라고? 뭐라고? 저 따라 읽었어요. 여러분들 왜 그래? 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자유민주주의의 그런 열망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런 분노에 떠는 표정을 간간히 지어 보이고 있었다. 거리에는 또 세모하시고 계엄사의 포고문. 계엄이 딱 일어나면 계엄령을 이제 발령을 하면 못 옮겨요. 폐쇄가 됩니다. 움직이지 말아라. 너희는 거기 있어야 된다. 이게 또 막아버리죠. 그래서 계엄사의 포고문이 붙어 있었고 노 대통령, 여기는 나이 든 대통령이죠. 이승만을 말합니다. 담화문도 게시되어 있었다. 집중한 군인들 세모하시고요. 총을 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호각을 불며 시민들이 혹시 대열을 지어 데모
원래 데모크라시에서 온 건데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이제 시위를 하니까 데모란 말이 이제 붙은 거예요. 데모라다 버릴까봐 경계하고 있었다. 민간인들은 군인들의 시선을 피해 우울하게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다. 태양은 직접 도시의 상공으로 접근해 왔으며 바람은 더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이윽고 우리는 도심지대를 벗어났다. 우리는 중량교까지 시내버스를 타고 가서 거기에서 서울을 벗어났다. 우리는 마무리 입구에서 시외버스를 내려 허덕허덕 걸어 올라가기 시작했다. 하늘은 여전히 한가로운 느낌을 주는 푸른 빛깔을 띠고 있었다. 공동묘지는 공동묘지 내보하시고 읽어본 다음에 필기 좀 할게요. 성숙한 봄의 한가운데 별로 무덤이라는 느낌을 주지도 않으며 그렇게 방치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거기에는 죽은 사람들의 고단한 혼백이 닥치닥치 붙어 있었다. 그리고 밑줄. 죽음은 다만 광물성의 의미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은 듯까지만 하세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슬프고 힘들고 이러한 의미를 갖는데 그 공동묘지를 봤더니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묻혀있고 묘지가 만들어져 있고 비석이 세워져 있고 그런 광물 그런 느낌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줄 친 부분에 대한 필기 먼저 합니다. 죽음이 갖는 비극적 의미를 실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위를 하다가 죽은 사람이 묻혀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너무 그냥 일반적인 거야. 아무 느낌을 주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밑줄 부정선거와 오도된 민주주의를 규탄하다가 죽어버린 21살짜리 청년의 시체가 그 가운데 있으리라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아무렇지 않게 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누군가는 부정선거라던가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규탄을 하다가 총 맞고 죽었나 보지. 걔가 묻혀있나 보지. 근데 너무 젊어. 21살이잖아. 너희하고 별로 나이 차이도 안 난단 말이야. 너무 어린애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죠? 그게 누굽니까? 평길이에요. 평길이 동그라미 하시고 평길이가 그것 때문에 죽었으니까 얘는 군경에 맞서서 저항했던 친구가 되는 거죠. 군경의 네, 군인과 경찰.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를 봤을 때 이게 참 어떤 사람의 죽음이 뭔가 좀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그냥 세상은 알아서 돌아가고 있는 거고 그냥 사람은 죽은 거고 약간 다른 것처럼 지금 표현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평길이의 무덤을 찾아내느라고 애를 먹었다. 1시간 이상이나 헤매서야 간신히 찾아낼 수 있었다. 하지만 평길이의 무덤은 설사 그것이 평길이의 무덤이라는 것을 인식하다 할지라도 평길이와는 관련이 없을 것처럼 보였어요. 우리는 죽어버린 친구가 결국은 그 시체를 남기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는 종달새 소리를 들었고 소나무 사이를 거쳐오는 바람 소리를 들었고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우미 트는 잡초를 보았으며 뜨거운 태양의 냄새를 풍기는 소주를 핥았다. 마셨다는 뜻입니다. 이윽고 우리는 사자에게 평길이죠? 허리를 굽혀 절을 한 뒤에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묘지는 시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과 무관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공동묘지 네모를 쳤었잖아요. 거기다가 쓸게요. 시내와 너무 성질이 다르죠. 이질적 분위기가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읽었던 부분 계속 읽어서 갑니다. 먼 지방부터 이제 밑줄을 하시면 돼요. 먼 지방으로부터 서울을 향해 다가오는 시외버스는 그런데 만원이 되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어디로 가는 거야? 서울에 가서 뭐 하는 거야? 그렇죠.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거야. 이런 것들 보면. 엄밀하게 계엄령의 울타리를 치고 있는 그 속으로 끼어 들어가려고 하는 버스의 느릿느릿한 속도에는 우리는 그러나 그 계엄령을 잊어먹고 있었다. 다만 우리는 사자로부터 평길이로부터 멀어져 가서 그 사자가 되게끔 만든 평길이를 죽게 만든 도시의 생명 속으로 끼어 들어가는 것이다. 중요한 부분. 정부의 부정부패를 규탄하며 모인 데모대는 어느 순간 정치 깡패인 이마수가 운영하던 극장으로 가자는 구호와 함께 평화극장으로 향하고 데모대에 끼어있던 나는 그들과 함께 극장으로 들어갑니다. 옛날에는요, 여러분 정치 깡패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정부가 하는 일에 반대하는 쪽을 막 공격을 해서 막 때리고 막 잡아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말을 못하게 해버리는 거야. 참 어이가 없죠. 그 유명한 정치 깡패가 김두한이었죠. 네, 김두한 같은 사람들이 정치 깡패였습니다. 자, 극장에 들어간 데모대는 점차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며 극장의 기물을 부수시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좋은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극장을 부순 이유는 정치 깡패가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울분을 표출하는 건데, 읽어보시면 그때 놨던 무대 있는 곳을 올라갔다. 이미 막이며 스크린은 산산조각으로 찢겨져 있었으며 무대의 마룻바닥도 엉망으로 망가져 있었다. 나는 무대에서 객석을 향해 서 있었다. 그리고 이제 무대에서 사람들을 봐요. 수많은 관객을 매혹시키던 아름다운 배우가 의기양양하게 가슴을 펴고 자신의 연기를 자랑하던 모습을 도저히 상상할 수는 없었다. 그때 내 눈에 비춰진 광경은 너무도 밑줄 비현실적인 냄새. 이게 과연 진짜가 맞는가? 내가 정말 이거를 보려고 한 것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죠? 어둠과 밝음의 경계는 뚜렷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과연 올바른 일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어둠보다는 밝은 쪽이 더욱 광기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를 향해서 간다는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약간 돌았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거죠. 아래층이고 2층이고 할 것 없이 사람들은 밑줄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마치 원시인들과도 같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느낌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군중의 행동이 군중의 행동이 이성적 이기보다는 본능적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명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 혁명에 부수된 것들에서 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깨깨 고함을 지르며 제멋대로 날뛰고 있었다. 여기저기 불길이 번지기 시작하는 곳에 마치 이 세계 중벌이 다가왔다는 것처럼 이상한 냄새를 피우며 연기가 퍼져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뜻이죠. 진짜 연기가 났다는 건 아니에요. 자, 우당탕 소리가 겹쳐올라 무자비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뭔가 광기 같은 거죠. 그런 것처럼 보이는가 하면 무조건 만세를 부르며 절규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나는 마룻바닥에 주저앉아서 점점 매캐한 냄새를 풍기는 연기를 맡고 있었습니다. 불이 나니까. 아마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이 불만스러워할 때 각진가로 여시면 돼요. 막연히 느끼는 그런 방심 상태.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시위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시위에 들어있었던, 다시 말하면 잠재돼 있었던 공동 무의식.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의도한 건 아니었을 거야. 근데 그게 본능이 왜요? 꺼졌어요? 깜짝 놀랐잖아. 왜 이렇게 무섭게 쳐다봐. 나 지금 그때 때 그 입으로 되게 무섭단 말이야. 아니지?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이 열려버린 거예요. 근데 막 부수는 거야, 이제는 뭐 이유도 없어. 그
다음에 또 각진가로 원시적이고 본능적인 무질서 애로의 해방 상태. 요거. 이런 본능이야말로 체류탄을 맞으면서도 애써 진행시켜갖고 대열을 만들어갔던 데모의 다른 한쪽 면이 아니겠는가. 정의를 위한 외침이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 반대쪽에는 본능적이고 무의식적이 있는 게 아니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저번에 우리가 이제 박근혜 탄핵할 때 촛불 집회의 어떤 위대한 점이 뭐냐면 그렇죠.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막 버스를 타고 막 올라가려 했을 때 막 내려와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막 무너진다 사람들이 막 부순다? 그럼 이제 또 저쪽에서 세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데모의 바깥쪽에는 법률적인 것, 도덕적인 것, 종교적인 것, 심지어는 신화적인 것이 이를 지켜주고 있을 것이나 데모의 그 안쪽에는 이런 도취, 이런 공동 무의식이 잠재되어 있을 것이었다. 또 세모하세요. 오류에 빠진 질서. 이게 이제 이따 쓰세요. 이제 부정부패 같은 거예요. 자, 파괴하여 인간을 속박시키던 것들을 풀어버리고 구차한 사회생활의 규범과 말 못할 슬픔과 부정부패에 대한 울분. 부정부패 세모하시고. 자, 이 세모 친 거 필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의 장기 집권으로 발생한 사회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울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터진 거야. 일단 터졌으니까 혁명이 나왔지. 그런데 그거를 다 털고 나서는 그 다음에 남아있는 잠재된 게 이제 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폭력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또 각진가로 하나의 당돌한 무질서 상태. 네,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우리의 기본 개념 부분은 다 했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공통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시험 범위가 아니어도 그냥 다 같이 한 거고요. 이제부터는 조금 나눠서 할 건데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것도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저번에 숙제가 문법 부분의 숙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문학 부분의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일단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각자 채점을 하시는데, 왜냐면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 채점하는 동안에, 근데 어쨌든 숙제는 다 해왔니? 문법은 되는데 유리창 하나 안 풀었어요. 승은이는 다 했니? 문법은 해왔는데 다 똑같은 얘기하네. 저는 문법은 안 했고. 그래도 문학은 다 했어? 문학에 저 지금 이걸 했거든요. 이걸 먼저 그냥 싹 했거든요. 그게 뭐야? 뭐이구나. 작년가? 네, 작년거. 그래서 그거 조금 안 했어요. 한 번 숙제 안 했다는 거 아니야? 네, 뭘 그걸 열심히 얘기해? 승우는 얘를 했다. 이거. 하나도 안 했어? 하나도 안 한 게 아니라 했어요. 문법은 다 했어? 문법은 일부 했구만, 일부. 제가 국외음악과 시장 이해를 했거든요. 그 뒤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딱. 아니, 국외음악은 지금 음은도 지금 다 안 끝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품사랑은 다 이해가 됐는데, 그럼 풍사부터 하지 그랬어요, 그러면. 근데 제가 음음의 변동이 너무. 아니, 지금 무슨 변명이라고 하고 있어, 그걸. 뭐 아는 것도 다 하고, 음문하던 거, 음문하다가 많은 거. 이놈들 바쁜다는 이유로 지금 막. 물론 여러분, 시험 범위가 아닌 거를 안 한 것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래도 좀. 배울게요. 아이씨, 나만 열심히. 유리창만 풀면 돼요. 유리창. 물론 그렇긴 한데, 그럼 일단은, 이런들. 답을 일단은 나눠드릴게요. 문법 부분 답 먼저. 일단은 가지고 있어요. 일단 가지고 있어요. 네. 받으시고. 근데 있잖아요. 아까 사자가 근데 학교에서는 죽은 사람이랑 이러신 말. 맞아, 죽은 사람이. 근데 이 선생님은 평일이라 했잖아. 응. 평일이가 죽은 거 아니에요? 평일에 죽었잖아. 그런데 그러니까 특정 사람이 아닌 그냥 죽은 사람 전반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위를 하든지 뭐든지 간에 어떤 죽은 사람을 그냥 불특정 다수. 불특정 그렇게. 평일이가 아니에요.
가르쳤다고? 그냥 죽은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해요? 뭐 안 중요하지 않을까요? 일단은 평길이의 무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사자가 사자가 어디 있겠어? 사자가 사자를 아니 그 사자가 사자를 사자로 만들었다 그게 뭐지? 아 여기다 사자로부터 원하다가 그 사자를 사자로 만든 게 그 생명이니까 요런 걸 하다가 죽은 사람이 맞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평길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구체적인 평길이로 받고 에이 그럼 뭐 학교에서 말한 걸 하면 되고 사실 이게 누군지는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근데 그냥 죽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시위랑 관련해서 죽은 사람 이렇게 보는 건 맞아요. 근데 네. 은근 한 명마다 통지가 바뀌는 게 뭐예요? 그냥 은근의 변동이에요? 네, 응원의 변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그거 아니야. 일단 받아. 또 받고. 자, 그러면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여러분 이제 답을 일단 맞추시면서, 틀린 거 있으면 해설이 있으니까 일단 보시고, 해설을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선생님한테 이따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시고요. 김준희 학생을 선생님이 끌고 가서 수업을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네. 그 수능 부분을 한번 네. 하도록 이거 할게요. 저는 뭐 이거 가져가요 일단 이거. 아니 이거 새 걸로 드릴게요. 이거 받고 근데 저희 불규칙 했어요? 수업 시간에? 했을걸요? 그 수능 특강에 맞아요. 근데 왜 약간 두 가지 정도만 내신 거 다는 안 하고 그렇게 이렇게 약간 저 없을 때 막 했다던가. 불규칙의 종류가 많은데 불규칙을 다 안 했다 지금 이거죠? 맞아요.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추격이던데요, 수습은? 맞아요.